자, 이 얘기야, 그지? 자, 봅시다. 장기 이윤의 극대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점에서 만나는가 보여주는 건데, 지금 봐봐. 현재 보면은 시장 수요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가지고, 전체 얼마입니까? 11만 천원의 가격에서 8천 개를 갖다가 이 산업에서 생산하고 있어, 기업들이. 그래서 가격이 결정됐잖아. 가격이 지금, 자, 요 점에서 가격은 결정되었고, 그때 어떻습니까? 이 가격 곡선인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지금 그것에 뭡니까? 개별 기업의 공급량이 결정됐단 말이야. 자, 보니까 MR 자체, 이 가격선이 뭐보다 큽니까? 평균 총병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발생된다? 자, 여기서 이만큼의 녹색만큼이 뭐가 생깁니까? 경제적 이윤이 발생된다. 맞죠? 경제적 이윤이 발생된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거다. 그지? 자, 그러면 경제적 이윤이 어떤 시장에서 이 지금 뭐야, 연두색만큼이니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요 점이 가격 수입이고 요까지가 비용인데 요 녹색 부분의 파이가 여기서 달성된단 말이야, 파이가. 그럼 돈이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 진입과 퇴출, 기업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 자유롭잖아.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그럼 돈 되면 막 들어와. 막 들어오는데 일단은 뭐라고? 요소 비용은 일단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수준이 다 갔단 말이야. 막 들어 돈 되니까 들어왔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되면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공급이 많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이 지금 녹색 선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 많이 공급되면 흔해지니까 이 녹색 선이 점차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지? 예, 그거는 다 이렇게 시프트 할 거야. 그지? 언제까지 시프트 하냐 말이야. 이 가격선이. 결국은 어디까지입니까? 요까지 장기에는. 요까지 조정된다. 어느 전까지? ATC하고 MC하고 어떻습니까? 가격선이 맞는 요전까지 뭡니까? 딱 멈춰가지고 기업들의 들락날락거리는 이것도 조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기는. 그지? 자, 넘어갑시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장기 있어가지고 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에 방금 얘기했듯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보여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장기유인의 극대화, 분석의 목적. 자, 단기유인과 장기유인의 회복. 그지? 단기유인이 발생되고 나서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균형이 회복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그래서, 자, A는 개별 기업이고, 자, B는 산업 전체인데 봅시다. 만약에, 봅시다. 수요가 시장 전체 D1에서 D2로 만약에 증가했다 합시다. 지금 보니까 초기에 지금 균형점이 시장 수요 곳에 D1하고 그다음 S1이 맞는 이 점에서 지금 초기의 균형점이야. 그래서 그때 가격을 보니까 5만원에 전체 산업의 공급량은 10만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균형 생산량하고 균형 가격. 그때 자, 좀 요래돼가지고 균형 생산 균형 가격에서 생산의 효율성도 달성되고, 그지?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되고 있죠. 달성되고 있고, 생산의 효율성과 배분의 효율성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됐지, 그지? 달성돼가지고 딱 이만큼 10만 개면은, 자, 개별 기업은 지금 가격을 또 5만원을 받아들여가 몇 개를 생산하고 있다? 100개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 이 시장에는 실제로 몇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1000개? 1000개의 기업이 산업 전체에 있다. 이 말이지.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그지? 그러나 개별 기업은, 자, 한 개의 기업은 100개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지? 자, 지금 현재 여기 요 균형이야. 요 점은 지금 어떻습니까? 딱 더 이상 정상이윤만 발생되고 있죠, 그지? 이윤이 사실 제로 상태야, 그지? 정상이윤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됐어. 뭐,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엄청나게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든지, 기후가 변했다든지 해가지고, 수요가 만약에 지금 D1에서 D2로 시프트했어, 시프트. 자체가 이동하는 게 시프트라 그러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 됩니까?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생산량이 올라가잖아. 가격이 얼마? 6만원으로 올라가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공급량도 늘어나. 그지? 공급량도 여기서 당연히 또 어떤 양인지 모르겠지만 늘어났겠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금 가격이 새로 정해졌잖아. 그지? 가격이 시프트가 정해져서. 가격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5만원에서 6만원 올랐으니까, 가격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ATC보다 크잖아. 가격이 지금 ATC 총 비용보다 커. 맞죠? 총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이윤이 달성되면, 자, 이만큼의 분명히 생산량이 결정되었을 거고, 이만큼의 이윤이 지금 이윤이 딱 연결해주면은 이만큼의 어떤 이윤이 발생됐어. 그럼 이윤이 발생되면 이 시장에는 뭡니까? 5만 거, 5만 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겠죠, 그지? 그럼 초반에 이윤이 있으니까 이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들이 증가돼. 공급이 증가돼. 이렇게 증가됩니다. 공급이 많이 증가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그때 가격들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또 요거하고 연결될 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올라댔다가 공급이 증가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느 선까지 떨어지느냐? 원래 있던 뭡니까? 정상 이윤만 달성은 요전까지 뭡니까? 공급 곡선이 되고, 자, 더 이상 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를 보니까 기업들이 요 시장 안에다가 이윤이 지금 제로가 되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더 이상. 여기서 딱 멈춘단 말이야. 요까지 딱 기업이 멈춘단 말이야. 들어오는 게 진입 태그 하면서. 그럼 안 들어오니까 딱 멈추면서 거기서 스탑! 돼버리죠. 어디까지입니까? 이때까지만. 요 수준까지만 다시 기업이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기는 다시 어떻습니까? 원래 원상태로 요점에서 여기까지 어떤 조정을 통해 가지고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10만 개에서 11만 개, 그지? 만 개 더 늘어났지만 가격은 원래 수준에서 조정이 끝납니다. 조정이 끝되죠. 공급량만 늘어났죠. 가격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장기의 이윤 극대화 과정이야. 됐습니까? 가격이 지금 올랐을 때, 자, 봤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된가 합자. 자, 이번에는 단기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단기 손실과 장기 균형 회복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손실 보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시장이 변한단 말이야. 자, 봅시다. 처음 해보자. 처음에 보니까는 총 수요가 보니까 전체 시장 수요가 D1이고, 그 다음에 공급이 S1일 때, 그때의 가격이 5만원에 몇 개를 공급하고 있냐니까 10만 개를 공급하고 있어. 자, 그래서 가격이 5만원이 결정돼서 딱 여기서 지금 결정되고 있죠. 안정적이야, 그지? 안정적이야. 정상이온이니까 이윤이 제로일 때는 정상이온은 요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지? 됐고. 정상이온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이윤하고 다르지? 아무튼 이렇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자, 수요가 있잖아. D1에서 D3로 줄어들었어. 시장에서 어떤 다른 대체제가 아주 좋은 게 나왔든지, 기후가 변했든지, 자연 환경적인 이유든지 해가지고 수요가 줄어들었어. 줄어들어가지고요. 자, 물가가 엄청 올라갔다든지 이래 돼가지고 그 제품 줄어들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지? 아무튼 간에 수요가 줄어들었어. 그럼 D1에서 D3로 수요 곡선이 시프트 아래쪽으로 자체로 시프트해. 시프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4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도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죠. 4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지? 요 상태가 와. 자,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가격선 자체, MR 곡선이 뭐다 아래에 있습니까? ATC보다 아래에 있잖아. ATC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얼마만큼, 요만큼의 뭘 봅니까? 손실을 보잖아, 손실을. 손실 보니까 기존 이 시장 속에서 지금 뭡니까? 전체도 손해보고 있단 말이야. 손해보고 있으면 있던 기업들도 다 나가겠죠. 있던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다 철수한단 말이야, 철수. 철수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공급이 S1에서 어떻게 된다? S3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공급이 이제 점차 한 기업 나가고, 두 기업 나가고, 세 기업 나가고, 네 기업이 지금 철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전까지 어디까지 철수한다? 이윤 자체가 마이너스가 적어도 마이너스의 이윤을 본 데서 이윤이 적어도 0이 되는 수준까지는 간단 말이야. 가가지고 어디서 딱 멈춥니까? 이윤이 0일 때. 정상 이윤만을 얻는 수준까지 딱 가서 스탑. 그 금액이 얼마냐니까 보니까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에서 딱 멈췄습니다. 예. 됐죠. 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지? 손실이 계속해서 수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원래의 안정선을 갖다 회복한다면 요즘까지 딱 회복해.
딱 되니까 이제 손실은 이제 회복돼 가지고 0이 되죠. 그지? 손실이 0이 된다. 자, 이렇게 뭡니까? 손실일 때도 장기 균형을 갖다가 달성한다. 따라서 장기 균형에 실제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은 어디서 결정된다? 공급과 수요, 공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P하고 ATC하고 MR이 만나는 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장기 이윤이 사실은 극대화가 되는 점은 이 점이다 말이죠. ATC와 MC와 AR이 만나는 점이다. 맞죠? 가격이 오르는 날이든 말이죠. 그지? 내리는 간에. 됐죠? 이게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이윤 극대화에서 비용불변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니까는 A는 비용불변 산업, B는 비용체증 산업이다. 알다시피 비용불변 산업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하더라도 어떻다? 요소 가격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지?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단위당 생산 비용도 달라지지 않겠죠. 단위당 생산 비용 AC 같은 게 ATC가 평균 비용, 즉 평균 총 비용이 변화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따라서 수요가 이렇게 D1 됐다가 D2가 됐다가 뭐 D3가 되든 간에 수요가 증가되든 감소되든 어떻습니까? 비용이 변화가 없으니까 생산량은 증가됐다가 감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맞죠? 만약에 우리가 요리 설명하고 있죠.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되거나 수요가 D1에서 D2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생산량만 변화만 있지. 그지? 이런 우리가 움직이는 궤적선을 갖다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생산량이 수요가 증가되면 이 점 장기에는 달성되고 생산량이 감소됐을 때는 그지? 여기는 뭐 선이 뭐 두 개, 세 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 이렇게 조정이 됐을 거 아이가. 그지? 생산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증가됐다, 이렇게 달성됐을 거 아니야. 감소가 됐을 때 이렇게 감소되다가 여기서 달성됐을 거 아니야. 생산량만 변화 있어. 비용불변 산업일 때. 그러면 이 비용불변 산업일 때 장기 공급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평이야, 수평.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수평선. 비용불변 산업일 때는 비용이 변화 없지. 즉 S 자체가 비용선이니까, 그지? 공급 곡선 자체가 비용선이니까 변화가 없단 말이야. 예, 수평선이다. 그다음에 비용 체증 산업 같은 경우 비용이 증가되잖아. 비용이 지금 뭔데 AC가 증가되는 건 MC도 증가되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이잖아, 그지? MC 증가되니까 AC가 증가되는 거지.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잖아. 이렇게 증가된다. 됐습니까? 수요가 D2가 되거나 줄어들거나 똑같았으면 이번에는 비용 체증일 때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량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보여준다. 그래서 비용 체증 산업일 때는 공급 곡선은 어떻습니까? 예, 이런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형태를 보여준다. 예,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이해될 거고. 자, 그래 마지막 장 봅시다. 이제 다 단기와 장기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봤고요. 이제 그다음 다음 장이 몇 쪽이냐면은 그러면 순수 경쟁과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인데 페이지 몇 쪽이냐면은 책에서 보자 223쪽입니다. 223쪽 페이지 223쪽. 자, 순수 경쟁과 효율성. 당연히 순수 경쟁에서는 뭡니까? MR 있고 MC에서 뭐가 달성됩니까? 효율성이 달성되지,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 효율성에도 종류가 두 가지잖아. 생산의 효율성과 배분의 효율성이죠.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은 뭐냐? 가격하고 평균 비용의 최소치에서 생산량이 결정되잖아. 생산의 효율성은 바로 생산량이 결정돼도 단기든 장기든 조정이 돼가, 그지? 그래서 장기에서의 순수 경쟁 기업은 평균 총 비용의 최소치에서 결정되죠. 맞죠? 맞죠? 최종 우리가 봤을 때 장기에서는 그러면서 평균 총 비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MC 곡선이 요래 지나잖아, 그지? 한 최저점을 지나고 이 MC 곡선만 만나는 요점에서 뭐가 결정돼? 가격선이잖아, 즉 수요 곡선이잖아, MR 곡선이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생산량이 결정돼도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낮은 비용에서 생산을 결정하니까 바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그죠? 부족하거나 남는 것도, 넘치거나 남는 것도 없잖아. 딱 여기서 결정되고, 그지? 그 다음에 배분의 효율성. 배분의 효율성은 뭐냐? 여러분들 봤을 때
장기나 단기에서 희소한 자원이 사람들이 가장 소비하고픈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배분되죠. 그죠? 희소한 자원이 사람들이 가장 소비하고픈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잖아. 뭐 어떤 생산에? 이런 재화 서비스 생산에 뭐가 들어가다? 노동하고 자본이 투입되잖아. 그지? 과다하게 뭐 생산되거나 과소하게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썼습니까? 그때 가격은 그 상품이 한 단위 추가되었을 때 얻는 바로 사회적 가치다. 그때 가격은 그 상품이 한 단위 추가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사회의 가치고, 그지? 한계 비용은 상품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로 인해 지불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잖아. 즉, 이 말은 뭡니까? 예, 우리가 봤을 때 배분에서는 결국은 가격이 바로 MR이잖아. 가격하고 바로 MR하고 MC에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습니까? 이 비용 속에는 노동에 생산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고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해서 얻는 소위 말하는 편익이잖아. 수입이잖아. 그지? 이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다른 데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투입돼 가지고 한 단위 재화를 생산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뭡니까? 배분의 효율성이야. 배분의 효율성이지. 그지? 그래서 즉 배분의 효율성은 바로 어떤 점이다?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소비자가 마지막 단위에 평가한 가치, 그게 바로 뭔데? P잖아. P. 가치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 얼마? MC하고가 같을 때 바로 뭡니까?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죄송합니다. 녹음 중에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막 지금 경비 서고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조용하라고 시켰습니다. 조용해줘.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최저점이 뭐가 달성됩니까? 생산의 효율성하고 생산의 효율성과 어떻다? 배분의 효율성. 그지? 이 달성된단 말이야. 이 가격과 MC가 같은 점, 이 바로 뭐 배분의 이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가치와 비용으로 생산하니까 배분이 달성이고, 그때 생산량이 뭡니까? 재화 Q잖아. 그지? 이만큼의 효율적인 생산이 되는 거죠. 그지? 예,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유, 죄송합니다. 집에서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 지우고요. 같은 얘기 또 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결국 이 얘기인데 또 풀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지?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가격 이꼬르 한계비용, 그 다음에 총비용이라는 최소치라는 등식은 기업의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 어느 점? 2점. 이보다 더 많이, 더 적게도 아닌 딱 2점, only 1.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에서 만약 이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되겠지, 그지? 요거하고 같으면은 생산의 효율성, 요거 같으면은 배분의 효율성, 그지?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그리고 주어진 비용에서 생산량을 최대화한다. 이때 기업은 정상이윤만을 얻는데 정상이윤은 비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평균 총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가격 이꼬르 한계 비용이라는 등식은 어떤 거라? 희소한 자원이 소비자의 손에 따라 배분되어 있다. 희소한 자원이 노동이나 자본이 소비자의 손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보면 가격 이꼬르 한계 비용, 총 비용이 의미하는 바를 적어라.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